대학에서 어떤 평가 요소를 학종에서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때요? 보이시나요? 중학교에서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요? 중학교부터 준비할 수 있는 대입 준비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입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전형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물론 학업 역량, 성적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성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준비해 나갈지, 어떤 힘을 길러줘서 고등학교를 입학시켜야 할지 고민일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능력을 알고 있다면 딱입니다. 자, 대학을 잘 보내려면 대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역량을 살펴보면 우리 중학생들이 대입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를 갖춰가면 좋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대입의 여러 유형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이나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는 점인데요. 양으로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 대학에서 이 아이를 픽할지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른 대입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역량들을 평가해서 대입에 반영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입니다. 2022년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실제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우리 중학생들이 대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보는 평가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학업 역량. 두 번째, 전형의 특징인 정성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공동체 역량. 세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3가지 영역에서 측정합니다. 첫 번째 학업 성취도, 두 번째 학업 태도, 세 번째 탐구력입니다.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지, 그 외 교과목,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특별히 소홀한 교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년별, 학기별 성적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점점점 올라가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성취도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학업 태도입니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있는지,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를 측정합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주도성과 학업 태도를 측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탐구력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건데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등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학생을 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자,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이수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면 이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또 무엇인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등에서 평가자는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가 어떤 하나에 심취해서 그것을 파고들어 봤는지 경험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탐구력, 지적 호기심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자, 평가자는요, 학교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학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또 성취 수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 등에 주목해서 지적 호기심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수업의 다양한 모습과 과제 수행, 또 토론과 탐구, 연구활동, 글쓰기, 실험, 실습 등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탐구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먼저 교실 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을 집중해서 본다고 해요.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연계적인 질문을 하는지,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수업을 수강했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수업 중에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살펴봅니다. 말은 좋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생기부에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이 아이가 교실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행하고 있다 라고 쓰여 있으면 어때요? 아, 이 아이는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들이 생기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이나 활동에서 참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세 가지 노력을 봅니다.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를 얼마나 이수하려고 노력했는지.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어떤지.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요,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이나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를 보는 거예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에 이수를 했는지,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위계에 따라서 이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확인합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교육과다 하면 수학 점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취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의 일반 선택 과목 대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수학교육과를 오겠다고 하는데 수학만 유독 점수가 낮다. 이것은 성취 수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를 보는 건데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진로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중학교에서부터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고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계열을 얼마나 이수했고 얼마나 그 분야로 노력을 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학과다라는 과를 정하면 관련된 과목을 쭉 따라서 이수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내가 어떤 쪽의 진로로 나갈지 진로의 큰 틀, 방향은 정해주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종에서 보는 정성적 영향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량인데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4가지를 보는데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역량을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협업과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평가합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교사의 코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동의 과제 작성이나 발표 등의 다양한 협력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물이 제시된다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이런 협력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거나 빈도가 높은 경우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소통 능력은요, 학교 생기부 곳곳을 통해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생기부의 곳곳을 통해서 아이의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과 배려 영역입니다.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나눔과 배려의 영역이죠. 나눔과 배려의 영역은요,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하는 학급, 동아리, 수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멘토 역할을 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동료의 성장을 도왔다 라고 하면 오케이.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교내 행사나 축제와 같은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활동들이 이를 증명해 주겠죠. 둘째,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었는지,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득이 안 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노력을 보였는지 그 경험들이 서술된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나눔과 배려의 자세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상대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나눔과 양보, 배려가 실천이 되었는지를 보는 영역이 되겠네요. 세 번째,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경우 감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리더십의 영역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봅니다. 학생의 회장이나 학급 반장, 동아리 회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는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돕는 영향력 있는 행동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 평가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공동체 역량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학교 생활이 성실해야 한다. 정말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는 대학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학교 생활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측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오늘 대학에서 어떤 평가 요소를 학종에서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때요? 보이시나요? 중학교에서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요? 평소 중학교에서 자신이 나아갈 진로는 반드시 정하고 고입에 올라간다. 또한 평소 학교 생활에서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꾸준히 공부해서 학업 성취도를 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눔과 배려, 리더십 등 학교에서 단체 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종을 긍정적인 단어들, 자신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대학에서 도대체 어떤 평가로 아이들을, 학생을 픽하는지 그 평가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대입을 보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대입 준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